노선상무의 소설 유자소전 중 장점 파트입니다. 노선상무가 된 유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소설, 그러니까 이 유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네요. 그래서 마치 수필과도 같은 인상을 줍니다. 서술자는 특유의 어떤 걸쭉한 입담으로 재밌어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힘겨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간 의기로운 인물의 일대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대로 유시성을 가진 사람의 일대기 중의 일부로 인물의 평생 업적을 기록하는 전해 형식을 빌려온 점이나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강화한 점, 그리고 희극적 상황 설정과 사건 전개 등은 전통적 서사를 계승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여지없이 그날로 좌천되었다. 그렇죠. 불상을 침으로 닦았으니까 좌천이라고 하는 건 낮은 지위로 떨어지거나 외직으로 쫓겨나는 걸 얘기합니다. 좌천지는 그룹에 속한 모든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부서였고 관할구역은 특별시 전역이었다. 이른바 노선상무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부서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자, 가 된 것이다. 노선상무는 또 노상상무였다. 노선상무는 늘 길 위에서, 한마디로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돌아다니는 거였어. 그래서 일종의 노선과 노상이라고 하는 발음이 비슷함을 들어서 언어 유희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풍찬 노숙과 한 가지는 제도적으로 보장될 자리였다. 풍찬 노숙? 한마디로 밖에서 고생이 많음. 남들은 관례로 보아 그도 당연히 사표를 던지려니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만큼 일이 고됐다. 업무의 내용이며 업무의 난이도며 조직에서의 위상이며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리로 벌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표를 내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새로운 업무를 캐고 익히고 있었다. 그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남들은 창자도 없는 인간, 한마디로 벨도 없는 인간, 자존심도 없는 인간이라고 여기는 눈치였다. 그를 쳐다보는 연민 어린 눈길이 그것이었다. 그는 비록 총수에 측근해서 그야말로 하루 식전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원학도와 다름없는, 원학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외딴 섬과 다름없는 말단부서의 현장 실무자로 유배된 셈이었지만 공석과 사석을 막론하고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적어도 위선자의 몸을 모시고, 위선자의 몸이 누군데? 총수. 다니는 것보단 떳떳하며 아울러서 속도 그만큼 편할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오히려 자기는 내려온 게 좋아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유자가 노선상무의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유자는 오히려 기분 좋아했다는 거지요. 새로 맡은 자리가 험악한 자리임은 설명하기에는 실로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험악한 일? 자, 힘든 일을 하는 직책이에요. 노선상무에게는 차량의 운행 노선이 여러 갈래인 만큼 거래처가 많았다. 대강만 꼽아보더라도 우선 사고 현장에 뛰어온 교통순경을 첫 거래처로 하여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이 있고 변호사가 있었다. 노선을 달리하여 병원에 응급실이 있었고 입원실이 있고 원무실이 있고 보험회사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노선에는 병원의 영안실과 장의사와 공원묘지와 화장터가 있었다. 그러나 어떤 기관보다도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것은 피해자 측이어서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 내지는 그 유가족들이었다. 한마디로 노선상무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거지요. 노선상무의 업무는 사고 차량이 속한 단위회사 사장 및 그룹의 총수를 대리하여 교통사고로 빚어진 모든 복잡하고 사나운 일에 사무적으로,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아가서는 인간적으로 임하는 것이요. 헌신적으로 뒤치덕거리를 하는 것이요.
후유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노선상무의 업무, 하는 일이네요. 그러다 보면은 사무적으로도 일 처리하고 법률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 위상도 알아야 되겠고 거기다가 인간적인 것까지 해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잡하고 사나운 일, 한마디로 노상상무가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된 일의 처리는 앞에서 말한 여러 갈래의 노선의 거래처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헌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막 느리고 있어. 그냥 대충 쓰면 되지. 말을 계속 늘려요. 그죠? 그러면서 구조가 반복이 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법률적으로 리듬 주고 있니? 무슨 랩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일단은 이기는 것을, 뭐 하는 것을? 이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기지 않고 지게 되면 회사에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그러나 뭐 그는 모든 거래처가 그렇게 겨루어서 이기더라도 이긴 것 자체만 뜻이 있어야 만족할 위인은 아니었다. 그는 그 스스로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기는 건 당연하되 무엇으로 이겨야 돼? 그렇지. 양심적으로 이겨야 했다.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하는 일이 몇 배는 더 힘들고 몇 배는 더 신경을 써야겠지요. 왜? 양심적으로 이겨야 되니까. 윽박을 지르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돈으로 매수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가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기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잉? 남들은 그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근데 유저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사필 규정의 원칙과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원칙과 진실에 대한 신뢰, 흔들림 없는 이상,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거래처의 인성을 짝으로 삼아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가해자에게나 운전수, 피해자에게나 일반인들 부정한 승리, 부당한 패배가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일이 자신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스스로 다짐하기를 변함없이 하고 있었다. 그러한 소신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수고와 오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돈 먹고 일하는 거지. 너 지금 피해자 측한테 돈 먹고서는 일처리 이렇게 했지. 뭐 이런 것들이죠. 쟤는 같은 직장 사람한테 저렇게 가혹하게 매정한 놈이야.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고 현장에 나가서 원인 유발의 동기와 환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실험과 논리의 개발에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법의학에 대하여, 인체 생리학에 대하여, 정신신경과에 대하여, 심리학에 대하여 또 늘리고 있어요, 그죠? 운율 주고 있네요. 보안법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도로관리법이니, 교통관리법이니, 무슨 시행령이니, 무슨 지침이니, 조례니 하는 것들에 대하여 무엇 한 가지도 설 있거나 충분하지 않거나 어설프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유자의 아주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남다른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였다. 아니 통달하였다. 도사였다. 그는 소설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이 만년수리 문명인 나에게 숫자는 거의 문맹 수준인 나에게 호프만식 계산법을 비롯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이 뭔데? 이거 나도 몰라. 그래서 막 뺏겼어요. 뭐라고? 기한이 아직 되지 아니한 채권의 현재 액수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뭐 그런가 보다. 보험금 계산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실무 경험과 선례, 판례, 사례를 들어가며 사건별로 나에게 누누이 강의를 되풀이했어. 왜? 소설에 도움이 되고자 내가 뭐 그게 뭔데 너 어떻게 일하냐? 라고 듣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유자가 막 설명을 해줘. 그러나 나에게는 이렇다 할 도움이 된 적이 없었다. 왜? 나는 아무것도 몰라. 세상 일의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 나는 그가 줄줄이 외워대는 법령이나 조문 해석이 하도 복잡하여
대개는 듣는 도중에 앞에서 말한 것들을 말해준 순서대로 이작가다가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그가 결론에 다다른 연후에야 겨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꼬리 부분만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보기보다는 훨씬 악발이라는 사실을 번번이 재확인하고 말았을 뿐이었다. 그는 깎아서 말한다면 인색하게 평가한다면 보기 드문 악발이었다. 하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편에서는 오히려 인간미가 넘치는 든든한 해결사였다. 그는 세상에 다시 없는 악바리로 치부함은 곧 오직 한 군데 자동차 보험회사뿐이었다. 한마디로 자동차 보험회사에게는 최대한 악바리로 치닫고 행동을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는 인간미가 넘치는 든든한 해결사의 역할을 해줬다는 건 가해자나 피해자 편에서 많이 일을 하였다는 거죠. 약자의 편에서 일 처리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서술자가 설명해주고 평가를 내리고 있네요. 여기까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유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나 피해 가족에게 공정한 보상이 되도록 애쓰면서도 가령 사건 브로커 따위가 뛰어들어 총수의 사회적인 위치를 기화로 사망자의 장례를 거부하고 버티거나 시체를 볼모 삼아 시위하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법이 묻기 전에 설득을 먼저 했다. 법으로 따지기 전에 이봐요. 돌아가신 양반이 돈 타먹으려고 돌아가신 것 아니지 않소. 시신도 부르는 게 값인 줄 아시오. 물건이던가. 인간 존중 사고방식이죠. 시방 무슨 흥정을 하고 있는겨. 여기 식인종 없어. 산 사람은 월급이나 품삯을 챙겼다 하니 챘다 하렸다. 산 사람은 월급이나 품삯이 챘다 하렸다 하니 올랐다 내렸다 하니께 혹 상품이 될런지는 몰라도 시신은 상품이 아닌기요? 라고 따졌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피해 가족이 대개는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그에게 사의를 표하는 것이 예사였다. 그만큼 인정해주고 우애해주고 그네들의 입장에서 일 처리하려고 했다는 거죠. 환자에 대한 잦은 문병과 신속한 치료 조치, 사망자가 난 사건에는 넉넉한 부위와 정중한 조문, 장지까지 따라가서 장례를 거두는 보기 드문 성의와 적극적인 보상 절차 이행,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보태어주려고 보험회사와 밀고 당기는 지능 대결 등을 통하여 그의 진면목을 발견한 사람은 비록 악연으로 만난 사일망정 그 나름의 감동이 없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건을 끝내면서 그들에게 진심 어린 치와와 더불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받게 되면 그는 그 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씻은 듯이 가시면서 자신의 소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보람마저 느끼는 경우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뒷맛이 씁쓸했던 일도 없지는 않았다. 사망자가 생전에 변변치 못했던가 싶은 사례. 사망자가 생전에 살아서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 모양 이 꼴로 됐을까? 한마디로 뭐 조문객도 없다든가 아니면 돈을 뜯어먹으려고 보상금만 타먹으려고 하는 일들만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뒤엉켜서 본의 아니게 해결이 지연되는 사건도 적지 않았다. 아, 이러면 스트레스 받겠다. 힘들겠다. 사건을 들고 법정으로 가거나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이의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도 자연히 시일을 끌었다. 사망자의 부인이 젊으면 더욱 그러했다. 부인이 뒤에 친정 오라비를 자처하는 자가 따라다니면서 부인에게 잘 보이려고 생색날 일을 찾게 되면 열의 7, 8은 한 70, 80% 10중 8구는 이런 거예요. 10중 8구는 그렇게 되는 것이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본의 아니게 해결이 지연되게 됐다. 시간을 질질 끌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는 그런 친정오라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사망자의 49제 이전부터 모습을 나타내는 친정오라비는 사망자가 살아있어서부터 그녀와 서로 니거니 내거니 해온 사이였고 매우 친한 사이. 49제라도 지나가고 나서 끌고 다니는 친정오라비는 유흥가에서 만난 직업적인 제비족이 분명하였다.
그는 사건 처리를 하면서도 신통치 않던 남편에게서 속 시원히 해방되고 예정이 없던 목돈을 주게 되고 사내를 새로 만나서 딴 세상이 있었음을 발견한 젊은 과부의 그 의기양양한 모습을 볼 때처럼 맥살이 풀리고 기운이 풀리고 마음이 언짢을 때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럴수록 공사관을 분명히 하여 일을 매듭지었다. 그런데 그런 여자일수록 사건이 해결된 뒤 그에 대한 사의 표시가 한 잔 정도로는 크게 결례라고 생각하는 축도 많은 편이었다. 여러 말할 것 없이 몸으로 때우겠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정해진 대답이 있었다. 들었냐. 비윤리적인 인간에 대한 어떤 일종의 비판이죠. 그렇게 한마디로 자리를 박쳐버리고 나온 것이었다.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비단 피해자 쪽의 사정만도 아니었다. 사고를 낸 운전수가 당황하여 숨어버리거나 구속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안 됐고 안타까운 것이었다. 그는 운전자의 운전윤리에 누구보다도 반듯하였다. 그러므로 운행 중에 때 아닌 곳에서 과속으로 앞지르기를 하거나 옆에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거나 차선을 함부로 넘나들거나 신호등이 바뀌기 전부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거나 운전상식이나 도로질서에 도전하는 자를 보면 매양 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를 잊지 않았다. 징언놈 욕을 했다는 거죠. 저건 아마 지 증조 할애비는 상전들 모시고 감옥군 노릇을 하고 할애비는 고등계 영사 외신의 인력거꾼 노릇하고 애비는 양주장어는 자유당 의원 밑에서 막걸리 자전거나 끓였던 집안의 자식일겨. 족보를 욕하네요. 그죠? 길바닥에서 까부는 것들, 한마디로 길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개통이 있는 법이요. 운전수들도 다 개통이 있는 법이요. 저런 것들은 제 난리를 친다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유자가 노선상무 일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한마디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운전윤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없었다. 한마디로 줏대가 있고 사리 판단을 명확하게 하였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기록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대부분 비탈진 산골대기에 더댕이 진, 한마디로 덕지덕지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한마디로 동료 운전수들의 생활이 형편없었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 한마디로 대리 임시 운전수예요. 자,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에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종의 동정심 내지는 인간성, 인정미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스페어 운전수는 한마디로 대타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덥지 않다는 건 만족스럽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러미와 단칸 새빵을 살고 있거나 옆엔 내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서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 자,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어때요? 대꾸의 방법이죠. 대꾸의 방법을 사용해요. 자, 이구와 이구가 대꾸고요. 이구와 이구가 대꾸고요. 이것과 이것이 대꾸를 하면서 운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완전히 랩이야.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러비와 단칸방을 살고 있거나 옆엔 내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서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포대가 비어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 없고 심란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문체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스페어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 또는 힘겨운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럴 때 유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자. 원래는 이런 사고 처리를 할 때는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그래서 돈을 쓸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스페어 운전수는 대타 운전수잖아. 정규 직원이 아닌 거야. 임시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업무 추진비도 나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도와주고 싶어도 어떤 공적으로 회사 돈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 돈이 없으니까 회사 돈 자체가 안 나와. 그래서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 돈으로 운전수들을 도왔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유자의 따뜻한 인정을 보여주고 있다. 식구가 단초라면 몇 사람 되지 않으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이때 팔아주는 건 사서 주는 거예요. 식구가 많은 집은 쌀 한 말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밀가루 2포대를 팔아주고,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다 놓아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엿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한계였다.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뒷갈무리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나와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뭔가가 충분하지 않아. 뭔가가 부족해. 2%가 부족해.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 뒤에 보면요. 반찬 가게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찬인 거예요. 깨닫고 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아까 다 썼잖아. 근데 또 뒤져. 뭐 하려고? 반찬 사주려고.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든 것은 만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rum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붙어서 가까이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 드러내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빠졌던 것들, 지나간 것들, 읽다 보니까 놓친 것들 체크합시다. 만날은 항상, 얼간하다는 건 간을 하여 절였다는 거예요. 드티다는 것은 드러내었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 굴비두름을 개 안 닿게, 고양이 안 닿게. 왜? 걔네들이 먹으면 안 되잖아. 야무지게 내달아주면서 한마디 하죠. 위계 제우 지랑백이 없으니 배비고 수제비고 건거리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탄불에 구워 자시든지 뱁솥에 쪄 자시든지 하면 생긴 건 오죽지 않아도 뇌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만 할기요. 뭔 소리야? 베개, 부엌에, 제우, 겨우, 지랑배기, 간장밖에 이런 뜻이에요. 부엌에 겨우 간장밖에 없으니 밥이고 수제비고 간략한 반찬이 있어야 넘어가지요. 건건이 조금이라도. 자, 탄불에, 연탄불에 구워 잡수시던지 밥솥에 쪄 잡수시던지 하면 생긴 건 변변치 않아도, 오죽지 않아도가 변변치 않아도래요. 뇌있네, 노있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만 할규 잡수어볼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던 노파도 사실은 유자의 돈인데 그걸 생색을 내지 않은 거죠.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마디로 유자의 따뜻한 인정에 감동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도와주는 유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짜잔, 장면이 바뀌어요. 그가 노선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바빴다.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특히나 사망자가 난 사고에서는 더욱 그러야 했다.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아예 달아나버려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 그래서 앙앙불락하던 차에 마음에 차지 않아서 야속하게 여기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맞춰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멱살을 잡거나
주먹부터 휘두르는 것이 예사였다. 한마디로 유가족을 찾아가서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노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충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막 떠들고 욕하고 멱살 잡고 이랬다. 야, 너. 이게 아니야. 야, 너. 이렇게. 왜? 이때 너는요, 상대방이 아니고 유자 자신이에요. 유자가 자기 자신을 너라고 지칭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따옴표를 쳤지만 사실은 뭡니까? 혼잣말이에요. 독백이에요. 야, 너. 흥부는 돌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몇푼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야? 뭐요? 못 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 값에 몇푼이나 하고도 팔며 살라 이거요? 어? 한마디로 두들겨 맞은 것에 대한 신세한탄이죠. 너야말로 군사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비서 자격으로 끌려가고도,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건 5.16 쿠데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정권이라고 하는 건 이승만 정권이라든가 그 이전 아니면 장면장부가 되겠죠. 그죠? 거물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 죄백히고 네 발로 걸어나온 물건인데, 한마디로 과거에 정치인 비서 노릇할 때도 끌려가서 한 대도 맞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현재의 처지, 두들겨 맞는 처지를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내매 영환실이나 찌웃거림에 장사미사한테, 이때 장사미사는요, 장시성을 가진 세 사람과 이시성을 가진 네 사람,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놈자 소리 듣는 것도 과만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네가 그렇게 당긴다고 상무 전무가 아까진기가 뭡니까? 혹시 아까진기 몰라도 빨간 약이라고 알아요? 상처난데 바르는 거? 그렇죠. 그게 아까진기예요. 그 빨간 약값, 한마디로 치료비 물어주대.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축값 주대. 아니야. 이런저런 고생을 해도 고생을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너 뭐하는 기요?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더러 인양 내매 아랫도리만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니? 동경 유학 출신인 아버지가 동네북으로 공매 맞고 살라고 너를 낳아놓으셨니? 공매? 공짜매. 돈도 안 받고 맞는 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유자는 사대부 집안 가문이고 아버지는 동경 유학 출신이군요. 근데 이 유자 때에 와서는 조금 기울었네요. 그죠? 너도 처자가 있는 몸이 이게 뭐라냐? 뭐요? 네 신세도 참 험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며 이런 허위 탄식 한숨을 지으며 탄식하는 것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왜 이런 허위 탄식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서 피해를 입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억울함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사랑 대저 궁즉통인지라. 궁함은 통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막힌 일이 있으면 잘 고민하면 그것도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다. 이때 사나운 일은 몰매 맞는 거겠죠. 그가 찾아낸 예방법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에 예봉이라는 건 날카로운 기세, 공격하는 기세. 사전적인 의미는 요거예요. 우리는 쓰기는 이렇게 많이 써요. 피하자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뒤에 나오거든요. 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먼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는 그것을 실천하였다. 어떻게?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왜? 신분을 밝히는 동안 두들겨 맞을 테니까.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도 살피지 않았다.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재래종으로 하고 꿇어앉아 손수건으로 눈자위를 굴려가며 눈시울을 훔쳤다.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듭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쉬웠다. 또 그렇게 흉물을 떨어 일부러 의문한 짓을 하는 거야. 슬퍼하는 척하면 상가에 친 인척 중에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이 다가와서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래기도 하였다.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마음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잔 하라는 것이었다. 에이, 죽일 놈들. 암만 운전질이나 해먹고 사는 막된 것들이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에이, 죽일 놈들. 이건 뭐야? 피해자 유가족의 마음을 누구를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왜? 자기 자신이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고 운전수를 비난하고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두툼하게 장만나간 부위를 하고 물러나면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래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하였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서너 순배, 한마디로 술잔이 돌면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실례입니다만 망이 나고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신분을 먼저 묻는 것이었다. 그는 그제서야 앉음새를 고치면서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결국 이때 돼서야 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다 인간적으로 다 해결해놓고 이왕의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커니 작커니 해온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며 대거리를 하는 축이 있다면 이것은 경우가 아닌 것이다. 이거는 그 사람이 완전히 망나니인 것이다.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미 때를 놓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흡뜨며 다가오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중간에 서서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말렸다는 거야. 싸우지 못하게 참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죠 이제.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 한마디로 폭력을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 상무 초기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다. 그 뒤로는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물리적인 대우를 면했다는 거지요. 머리가 좋아요.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망자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어깨가 결리거나 뭐 이런 거예요. 풍이 들어서 풍기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침 놓는 법을 일부러 배웠다. 한마디로 유가족을 돕기 위한 유자의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에피소드로 침 놓는 법을 배운 걸 얘기하네요. 그는 돌팔이 침쟁이였지만 침통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장지, 한마디로 무덤이죠, 무덤. 무덤자리를 따라다니다 보니 외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상제나 친척들과 불퉁거리고 함부로 말하고 좌양이 오르니 그르니 좌양이라고 하는 것은 집터의 어떤 방향이에요. 공원묘지 사역꾼들과 불화하여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들도 많았다.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 들고 풍수지리를 배우고 나침반을 장만하여 좌양을 정해주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유가족을 돕기 위한 유자의 적극적인 행동 에피소드 2 풍수지리를 배우는 모습이네요. 그럴 때는 훈련소 신병 시절에 써먹던 입담도 한몫 거들었다.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워둘 필요가 있었다. 별거 다 배우네.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진 성당인지 버드나무가지로 수맥을 짚는 데에는 권위가 있는 신부님을 찾아다니며 수맥도 배우고 신부님이 그러는 동안에 천주교에 입문하여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유가족을 돕기 위한 유자의 적극적인 행동 에피소드 3 수맥의 이치를 배우러 다녔네요. 그러고 보면 그의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오히려 총수를 인정해요. 한마디로 이 유자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과정을 올려주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진은 불어 허락하지 않았다. 유자는 10년이 가도 과장이었다.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를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총수는 알고 있어서 누가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 유자만큼 잘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자는 과장이 아니라 부장이 될 수도 있고 부사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총수도 알아. 그러나 그래도 유자는 과장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음 장면에 나오겠지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가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유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노선 상무로서의 유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야겠지요. 상황은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 맞추어 잘 만났다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멱 덮어놓고 멱살을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인 이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우선 영정사진 앞에서 두 번 절을 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우는 척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즉 적극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난처한 상황을 모면한다는 거예요. 자, 유자는 유가족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먼저 뭐합니까? 침 놓기를 배워요. 그죠? 왜? 망자의 가족 가운데 노인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거죠. 또 풍수지리를 배워요. 왜? 이 공업묘지 사냥꾼들과 불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제나 친척들과 툴툴거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한마디로 편하게 아니면 안전하게 아니면 수월하게 장지의 무덤을 옮길 수 있도록 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또 뭐 수맥을 배워요. 왜 수맥을 배워? 그거는 바로 뭡니까? 그랬더니 풍수지를 배우는 과정에서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워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결국은 피해 유가족, 즉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자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문구의 소설 유자소전 절정 부분 노선상무가 된 유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